안녕하세요. 오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죠. 여기에 대한 소식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미국 정부 규제 변화 같은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케이던스가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미국의 대중국 칩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이게 풀리면서 케이던스의 중국 사업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는 건데,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네,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혹시 뭐 예상 못한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네,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역시 그 규제 완화 소식인데요. 7월 초였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말에 갑자기 도입했던 그 칩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요. 그걸 일부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가 다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좀 눈여겨볼 게 이게 단순히 케이던스 하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설계 자동화, 그러니까 EDA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요. EDA요? 그 반도체 칩 설계할 때 쓰는 필수 소프트웨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DA 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가 케이던스뿐 아니라 EDA 업계 전체에 좀 뭐랄까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침 케이던스 2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매출이 한 12억 8천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12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거든요. 중국 수출 제한이 있었는데도요. 네, 물론 그 영향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케이던스 CFO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업 부문이 워낙 견조해서 그 공백을 충분히 메웠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잘 받쳐줬다는 거네요. 사업 구조가 탄탄하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은 더 밝습니다. 케이던스가 연간 매출 전망치를 올렸어요. 기존보다 높여서 잡았는데 대략 52억 달러 초중반대? 52억 달러요? 와, 이것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같이 올렸어요. 6달러 후반대로요. EPS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기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니까요. 실적 좋고 전망 밝고 다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분기 중국 매출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면서요. 작년엔 12%였는데 이번엔 9%로 떨어졌다고. 이건 왜 그런 거죠? 규제의 영향인가요? 네,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물론 5월 말부터 시작된 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이면을 좀 보면 중국 내에서 자국 EDA 툴 쓰려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기업들하고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케이던스가 규제 풀리자마자 다시 늘어날 중국 수요 잡으려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 기회를 보려는 전략인 거죠.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실적 발표랑 같은 날에요, 좀 다른 소식도 있었잖아요. 약간 법적인 문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미 법무부 발표가 있었죠. 케이던스가 과거에 중국 군사 관련 대학에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됐고 케이던스가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벌금이랑 합의금으로 한 1억 4천만 달러 정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억 4천만 달러요?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거 실적이나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 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이요? 네, 케이던스가 이 벌금 발표와 거의 동시에 올해 한 1억 4천만 달러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 같다고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벌금만큼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세법 조항 덕분인데요. 기업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쓴 비용을 바로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랑 세금 감면받는 돈이 거의 비슷해진 거죠.
상쇄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와, 벌금은 벌금대로 내는데 세금 혜택으로 거의 그만큼 돌려받는다니 진짜 예상 밖의 전개네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투자자들은 열광했죠. 일단 중국 시장에 다시 열린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밝았고 거기다 벌금 부담까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7% 넘게 급등하더라고요. 아, 그럴만했네요. 규제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시장이 평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회복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종합해보면 규제 완화하는 외부 호재랑 또 탄탄한 내부 실적 이게 딱 맞물리면서 케이던스가 다시 한번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 법률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거 이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엔지니어링 설계 툴 수요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꾸준히요. 그리고 이번 세금 혜택에서 보듯이 재무적으로도 좀 유연성이 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케이던스는 규제 완화랑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케이던스의 이런 최근 모습들을 보면 이 지정학적 긴장이나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찾고 또 위기를 관리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케이던스처럼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요. 미중 기술 경쟁이라는 이 큰 파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국 시장 보호주의와 글로벌 시장 개방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요? 이 기업들의 전략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기술 산업 전체의 미래 지형도를 어떻게 또 바꿔나갈지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